가정부를 불렀는데 8년 전 이혼한 전처가 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급하게 가정부를 부른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8년 전 제 곁을 떠난 전처 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올해 43,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이 뭐냐고요? 바로 그 이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지.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저는 직원 12명 정도의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중학생 아들 지훈이를 키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해보면 안 될까? 왜, 돈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지훈이도 이제 컸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저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이나 잘 챙겨.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굳이 밖에서 돈 벌 필요 있어? 내가 버는데. 태준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됐어, 그만해. 저는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몇 달 후 서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사장 부인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창피하게. 왜 그게 창피한데? 나는 하고 싶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죠. 그러던 중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난 겁니다. 2억 8천만 원.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거래처가 망했어. 돈을 못 받게 됐어. 얼마인데? 거의 3억.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든 해야지.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일 나갈게.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당장 3억이 필요한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됐어. 내 도움 필요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자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한 달 후 어렵게 돈을 구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가도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뭐가 어때서? 대화가 없잖아. 우리 부부야. 저는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나중에 하자. 항상 나중이야. 도대체 언제? 귀찮게 하지 마.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귀찮은 존재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정말 지쳤어. 한 달 후 서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우리 1년 넘게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아직 마음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봐.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끝이야. 지훈이는 내가 데려갈게. 그래. 양육비는 줄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연은 지훈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텅 빈 집에 돌아올 때,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밤에 혼자 불을 끄고 누울 때, 그때마다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1년쯤 지나서 재혼을 시도해 봤습니다. 맞선도 보고 소개팅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서연과 비교하게 됐고, 결국 아무도 사귀지 못했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어요. 직원도 4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집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가정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가정부 소개소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소파에 앉아 가정부를 기다렸습니다. 땡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녕하세요. 가정부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8년 만에 만난 서연.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고 옷도 낡아 있었어요. 어떻게? 제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나 봐요. 아니야, 들어와. 아니에요. 다른 분 보내드릴게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와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대로네. 응. 아무것도 안 바꿨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라도 한잔할래? 괜찮아요. 서연아, 이제 남이에요. 말 놓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정부 일하면서 살아요. 지훈이는 작년에 군대 갔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왜? 왜 가정부 일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긴요, 먹고 살려고요. 양육비. 안 보냈어? 처음 1년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턴 안 보내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꼬박꼬박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던 겁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래도 정말 미안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등, 힘들게 움직이는 모습,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주방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도 청소할까요? 서연아, 앉아. 제발. 일 끝내고 가야 해요. 오후에 다른 집도 가야 하거든요. 하루에 몇 집이나 가? 보통 3집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힘든 줄 이제 아세요? 8년 동안 뭐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서연이 진공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2시간 후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 다 끝났어요. 갈게요. 잠깐만.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 왜요? 오늘로 끝 아니에요? 아니야. 일주일 동안 계속 와줘. 부탁이야. 돈 더 주신다고 해도 싫어요. 다른 분 보내드릴게요. 서연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무슨 기회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8년이나 지났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저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싫어. 절대 안 나.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8년 전에는 왜 안 그러셨어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대화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는 왜 무시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사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8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아니야. 나 보상할게. 다 갚아줄게.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서연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갈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서연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다음 날 저는 여러 가정부 소개소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동네 마트 앞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 또 이러세요? 나, 너 찾았어. 일주일 내내.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서연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기회요? 무슨 기회요? 내가 변할게. 정말로 변할게.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해. 내가 증명할게.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동안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게. 됐어요. 관심 없어요. 서연이 걸어가려는 순간 저는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이 학비, 내가 낼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부.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못 보낸 양육비도 다 줄게. 이자까지 쳐서. 갑자기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늦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싶어.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말도 안 돼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줘.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그때는 포기할게. 서연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일주일 동안 제가 하는 일 전부 같이 하세요. 뭐? 가정부 일, 식당 설거지, 청소. 전부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할게. 다음날 새벽 6시, 서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종로 3가 식당 앞으로 오세요. 30분 안에.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서연이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어요. 늦지 않게 오셨네요. 여기가 어디야? 제가 아침에 일하는 식당이에요. 설거지 도와주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네, 시작하세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힘드시죠? 서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진짜 괜찮아. 계속할게. 3시간을 설거지했습니다. 끝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요. 또 가? 네. 저는 하루에 3곳을 가거든요. 두 번째 장소는 아파트였습니다. 집 청소를 해야 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거기도 청소를 했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서연아, 너 매일 이렇게 일해? 네. 언제부터? 이혼하고 바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년 동안?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서연을 따라다니며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응, 미안. 손에 힘이 없어서.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약 발라야 해요. 괜찮아. 괜찮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이 약을 가져와서 제 손에 발라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네? 나 진짜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아셨어요?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응? 내가 왜? 그때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아니야. 잘못은 내가 한 거야. 전부 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연을 만났어요. 약속대로 일주일 다 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아,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시간을 더 줄게.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 무서워요. 다시 그때처럼 될까봐.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어떻게 믿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같이 상담받자. 상담이요? 응,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응, 제대로 하고 싶어. 이번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태준 씨, 그때 왜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생각만 옳다고 믿었죠. 서연 씨는요? 저도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됐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상담이 끝나고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좋아요.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죠. 여기. 기억나? 당연하죠.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잖아요. 맞아. 그때 내가 파스타 먹다가 소스를 옷에 쏟았었지. 서연이 웃었습니다.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자기 옷으로 가려줬잖아요. 그랬지.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네. 달라졌어요. 당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아,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널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연이 일하던 곳에 전부 연락했어요. 그만두게 해달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죠. 처음에 서연은 반대했습니다. 왜요? 저는 일하고 싶은데. 힘들잖아. 그래도 제 일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 격리 쪽 인력이 필요하거든. 정말이요? 응. 하지만 실력으로 뽑는 거야. 면접 볼래? 서연이 웃었습니다. 면접이요? 우스워. 진짜야. 다른 직원들한테 설명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가 필요해. 알겠어요. 면접 볼게요. 일주일 후 서연은 정식으로 우리 회사 격리부에 입사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금방 받아들였어요. 서연이 정말 일을 잘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요. 뭐가? 기회를 줘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당연한 거야. 네가 원하던 거잖아. 8년 전에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이혼 안 했을 텐데. 그러게.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우리 다시 같이 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서연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써먹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함께 출근했어요. 퇴근하고는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서연은 제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결혼하자. 뭐? 정식으로 예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우리 이미 결혼했던 싸이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못 해줬잖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아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하고 싶어요.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석자는 20명 정도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죠.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 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서연 씨, 태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럼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서연도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연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행복해요. 나도 10년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서연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남편. 나야말로. 아내. 우리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8년 전 이혼하면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만 있다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와 서연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잃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